절대 안 된다. 내 아들은 그런 여자와 결혼 못해. 식탁 위 국이 식어가고 그 말이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해성그룹 회장 한도윤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그날 이후 아들 한지혁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언제나 완벽한 음식만 남았지만 그 밥상엔 온기가 없었어요. 6년이 흘러 저택의 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가정부 서아린과 그녀의 어린 아들이 그 문을 지나왔어요. 도윤은 처음 그 아이를 본 순간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눈빛도 미소도 숨결까지도 너무나 익숙했어요. 도대체 왜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과 닮았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작은 손길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감동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손님, 된장은 직접 띄운 거예요. 그 목소리가 들렸을 때 지역은 이미 식당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온 그 한마디가 발걸음을 붙잡았어요. 비는 저녁 6시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회사를 나선 지역의 정장 어깨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죠. 골목 깊숙한 곳, 낡은 간판 하나 없는 작은 식당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어요. 구수하고 진한, 오래 끓인 듯한 그 향기가 빗물 냄새를 뚫고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지역은 멈춰섰어요. 12살 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그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들기름 타는 냄새, 파 썰리는 소리,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는 그 소리까지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던 그 순간이 지금 이 골목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식당 안은 좁았습니다. 테이블은 4개, 낡은 냄비가 걸린 벽, 김이 서린 유리창. 그 안에서 한 여자가 행주로 냄비를 닦고 있었어요. 30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수수한 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등엔 미세한 화상 자국들이 있었죠.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지역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비 많이 오죠? 들어오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지역은 물기 묻은 신발을 벗으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 같은 건 없었어요. 칠판에 분필로 휘갈겨 쓴 글씨만 보였죠. 된장찌개, 김치전, 고등어구이. 할인이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김치전 굽는 냄새가 확 퍼졌어요. 바삭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기름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역은 그날 된장찌개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뚝배기 뚜껑을 열자 김이 확 올라왔어요. 표면에 두부와 호박, 감자가 보글거리며 떠올랐죠. 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한 입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을 감았어요. 짜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었습니다. 구수함 뒤에 은은한 단맛이 올라왔고 혀끝에 된장 알갱이가 스르륵 풀어졌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지역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인이 옆 테이블을 닦다 말고 고개를 돌렸어요. 돌아가셨어요? 12살 때요. 그 뒤로 이런 된장 맛은 처음입니다.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엔 동정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한 삶을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지역은 그 표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뒤로 지역은 매일 그 식당을 찾았어요. 처음엔 된장찌개였고 다음엔 김치전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고등어구이를 먹었죠. 할인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음식을 내고 설거지를 하고 다음 손님을 맞았어요. 하지만 지역은 그 침묵이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듣는 아첨과 계산된 말들과 달리 이 식당의 침묵엔 거짓이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역이 물었습니다. 된장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할인이 잠시 손을 멈췄어요. 김치를 썰던 칼을 도마에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요. 어릴 때부터 옆에서 봤죠. 된장은 급하게 만들 수 없어요. 한여름 내내 항아리에서 익혀야 제맛이 나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급하지 않은 것, 천천히 익혀가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회사 보고서를 펼쳤다가 다시 덮었어요. 머릿속엔 숫자 대신 된장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할인이 국을 끓이던 모습, 칼질하던 손, 조용히 웃던 얼굴.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라면 내 옆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역은 이제 식당 문을 열면 할인이 먼저 미소 지으며 맞아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이 테이블을 닦는 할인에게 다가갔어요. 같이 저녁 먹을래요? 제대로 된 식당에서요. 할인이 손을 멈추고 지역을 봤습니다. 그 눈빛엔 당혹스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설렘이 섞여 있었어요. 손님은 저 같은 사람하고는 다른 세상 사람이잖아요. 다른 세상이라뇨. 우린 똑같이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함께 강변을 걸었어요. 지역은 비싼 식당 대신 포장마차를 골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나눠 마시며 할인이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식당을 물려받아 혼자 꾸려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마다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 지역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어요. 계산 없이, 체면 없이 그저 진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지역은 결심했어요. 어느 비 오는 저녁 식당 문을 닫고 난 뒤였습니다. 할인이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고 있을 때 지역이 그 손을 잡았어요. 나와 결혼해요.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역은 그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당신이 끓인 된장국을 평생 먹고 싶어요. 아침마다 당신 음식 냄새 맡으며 일어나고 싶어요. 할인이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첫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식당 안엔 여전히 된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지역은 아버지 앞에 섰어요. 한도윤 회장의 서재는 차가웠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양장본들, 무거운 참나무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지역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결혼하려고 합니다. 누구와? 골목 식당을 하는 여자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은 신문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바스락거렸죠. 지역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내 아들이 주방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 목소리엔 분노보다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신문을 탁 하고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술잔이 놓인 상을 한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어요. 혜성의 이름에 먹물이 묻었구나. 지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비서를 불러 할인의 신원을 조사하라고 명령했어요. 지역은 그날 밤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인은 부엌에서 내일 쓸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지역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도 난 당신과 살 거예요. 할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해외지사 발령 명령서가 지역의 책상에 놓여 있었어요. 런던 지사, 즉시 출국.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지역은 주먹을 쥐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는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뒤 떠나요. 돌아올게요. 꼭 돌아와서 당신을 데려갈게요. 할인은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알았다고, 기다리겠다고. 출국 전날 밤 할인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새벽 5시 공항 출국장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어요. 할인의 손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된장국과 밥, 계란말이, 김구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식들이었어요. 평생 잊지 마세요. 이 냄새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역은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할인을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출국 안내 방송이 울렸고 지역은 뒤돌아섰어요. 할인은 그 뒷모습을 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지역은 창가 좌석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기내를 채웠죠. 옆자리 승객이 고개를 돌렸지만 지역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지역은 도시락을 무릎에 올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냄새가 평생을 따라올 줄은 몰랐다. 김은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어요. 혜성가 저택의 대문은 철제였습니다. 검은색으로 칠해진 그 문은 아침 7시 햇살에도 차갑게 빛났어요. 할인은 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낡은 가방이 축축하게 젖었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났던 겁니다. 옆에 선 민우가 엄마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커다란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입이 벌어졌어요. 할인은 무릎을 굽혀 민우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들의 밝은 눈동자가 불안했어요. 이 아이가 웃으면 웃을수록, 질문을 하면 할수록 위험해질 겁니다. 민우야, 여기선 조용히 있어야 해. 알았지?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할인은 다시 일어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딸랑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중년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정비서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반갑게 손짓하며 안으로 안내했어요. 자갈이 깔린 정원길을 지나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발소리를 삼켰어요.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면 안 될 것 같은 공기였어요. 정비서 부인이 부엌으로 안내하며 일과를 설명했습니다. 회장은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커피는 6시 30분에 서재로 가져가야 한다고 했어요. 부엌은 넓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최신 가전제품들, 그리고 한쪽 벽에 걸린 구리 냄비들, 모든 게 반짝거렸지만 차가웠어요. 이곳에선 아무도 따뜻한 밥을 끓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냉장고를 열어 안을 살폈어요. 재료는 있었지만 정돈만 되어 있을 뿐 쓰인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비서 부인이 민우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귀여운 아이라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좋아하실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죠. 그 말이 할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좋아할까요? 아니면 내쫓을까요?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인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커피를 준비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먼저 물을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하리는 찬장을 열어 재료를 살폈어요. 미역, 다시마, 멸치. 기본적인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들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었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미역을 넣고 볶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김이 피어올랐어요. 하리는 그 김을 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냄새가 도윤에게 닿을까요? 혹시 기억할까요? 6시가 되었습니다. 하리는 쟁반에 커피를 담았어요. 하지만 옆에 작은 종지에 미역국을 한 숟갈 떠서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끝에 있는 서재 문 앞에 섰을 때 하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게. 하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넓었어요.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장, 무거운 참나무 책상, 그리고 창가에 서서 신문을 펼친 채 서 있는 남자.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등이 고닫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하리는 책상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살짝 떨려서 커피잔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도윤이 신문에서 눈을 떼고 하린을 봤어요. 그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새로 온 사람이냐고 물었고 하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커피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인스턴트 냄새가 나는군. 하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재빨리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원두를 갈아서 내리겠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보며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하린은 물러나려다가 멈췄어요. 종지에 담긴 미역국이 아직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아침 입맛을 여쭤봐도 되냐고 물었을 때 도윤은 신문을 내렸습니다. 눈썹을 치켜 올리며 하린을 봤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고 하린은 건강을 챙겨드리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짧게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하린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돌아봤을 때 도윤이 종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하린은 싱크대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우가 부엌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섭냐고 물었어요. 하린은 웃으려 애썼습니다. 아니라고, 조금 차가우실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생선이 있었습니다. 고등어였어요. 하린은 고등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했어요. 흐르는 물에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역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런던에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그녀는 고등어에 칼집을 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전 10시쯤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밝고 세련된 그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하리는 부엌 문을 살짝 열어 내다봤어요. 흰색 투피스를 입은 여자가 거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당당했어요. 오지윤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도윤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물게 미소가 떠올랐어요. 잘 지냈느냐고 물었고 지윤은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안부 전하라고 하셨다고 덧붙였죠.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비서가 차를 가져왔어요. 하리는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지혁 씨 소식은 들으셨어요? 지훈이 찻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곧 돌아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저희 약혼 이야기 진행해도 될까요? 할인의 손이 문틀을 움켜쥐었습니다. 약혼. 그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혁이 결정할 일이야. 지훈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원하시잖냐고, 지혁 씨도 이젠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리는 문을 닫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싱크대로 가서 물을 틀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물소리가 귓가를 채웠지만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리는 저녁상을 차렸어요. 생선구이, 시금치나물, 맑은 된장국.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상이었습니다. 도윤이 식탁에 앉았어요. 그는 수저를 들기 전에 상을 훑어봤습니다. 고등어 굽는 냄새, 된장국 끓는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잡냄새가 나는군. 할인이 식탁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다음엔 주의하겠다고 작게 말했어요. 도윤은 생선을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씹는 동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국물을 삼키고 나서 도윤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더 떴어요. 하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도윤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다음엔 국물을 좀 맑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아까와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차가움 속에 아주 작은 의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하리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닦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우가 다가와 엄마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아이가 부엌 안을 둘러보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국 냄새가 난다고 중얼거렸어요. 하리는 깜짝 놀라 민우의 입을 막았습니다. 민우야, 그런 말하면 안 돼. 민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녁에 먹은 그 된장국 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 깊은 맛,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 그는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정원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내 윤정이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모습, 들기름 타는 냄새, 된장이 보글거리는 소리. 그 모든 게 오늘 저녁 식탁에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을 떠나며 중얼거렸어요. 이 냄새, 대체 어디서 맡아본 건가? 할아버지, 이거 틀렸어요. 도윤은 서재 책상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장부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7살 아이가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까치발을 한 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작은 손가락이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안경을 벗었어요. 아이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맑은 눈으로 장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겁먹은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뭐가 틀렸다는 거냐?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더하기가 잘못됐다고. 이 숫자는 2300이 아니라
2,500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다시 장부를 내려다봤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확인했어요. 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우가 웃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떻게 알았니? 민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보이니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도윤은 아이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어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이었어요. 지역이 7살이었을 때 회사 장부를 보다가 똑같은 말을 했었죠. 아버지, 이거 틀렸어요. 그때 도윤은 놀라움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천재구나. 이 아이가 혜성을 이을 거야. 그런 확신이 들었었어요. 지금 이 아이도 똑같았습니다. 숫자를 보는 눈, 거침없이 틀렸다고 말하는 당당함. 도윤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손을 걷었어요. 문득 할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 이모의 조카라고 했던 그 여자. 내 아버지는 어디 있니? 민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어요. 멀리 있다고, 아주 멀리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민우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빨리 다가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실례를. 하지만 도윤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민우를 바라봤어요. 괜찮다고, 똑똑한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인은 민우를 끌어안듯 데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힌 뒤에도 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숫자. 그 아이는 숫자를 본다. 도윤은 창가로 걸어갔어요. 정원이 보였습니다. 할인이 민우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2층 복도를 지나다가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칼질하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부엌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도윤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들기름 타는 냄새, 간장이 졸아드는 냄새, 그리고 된장이 풀어지는 냄새가 섞여 퍼졌어요. 도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냄새, 30년 전 부엌에서 맡던 그 냄새였어요. 아내 윤정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같은 자세, 같은 손놀림, 같은 냄새. 할인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었습니다. 그 동작마저 윤정이와 똑같았어요. 도윤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러섰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식탁에 앉자 할인이 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시래기 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도윤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무거운 젓가락이었어요. 윤정이가 결혼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민우가 작은 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된장 맛 엄마 거랑 달라요. 할인이 깜짝 놀라 민우를 봤어요.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도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내 엄마 된장을 먹어봤니?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만든 된장은 더 구수하다고, 이건 좀 싱겁다고 말했어요. 도윤은 할인을 받습니다.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도윤은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점 집어 먹었어요. 씹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윤정이의 손맛을 내는가?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인가? 식사가 끝났습니다. 도윤은 서재로 돌아갔어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민우의 눈빛, 할인의 손놀림, 그리고 그 된장찌개 냄새만 맴돌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딸그락 딸그락.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 부엌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가운을 걸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부엌 쪽을 봤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부엌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젓가락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간이 너무세요. 도윤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윤정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조리대 위에 뚝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누군가 방금 끓인 것 같았어요. 도윤은 조리대에 다가갔습니다. 뚝배기를 내려다봤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윤정이가 끓이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뚝배기 옆에 놓인 은젓가락이었어요. 손에 쥐는 순간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간이 너무세요. 도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부엌뿐이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아빠 닮았어. 할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서 먼지를 털고 있던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어요. 민우가 2층 복도 벽에 걸린 초상화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액자 속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짙은 눈썹,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단호한 눈빛. 지역의 30대 모습이었습니다. 할인은 재빨리 다가가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입을 막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우는 여전히 초상화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눈매가 아빠랑 똑같다고, 코도 비슷하다고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오지윤이 나타났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그녀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이 살랑거렸어요. 지우는 민우와 할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렀어요.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상화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민우를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는 눈빛이었어요. 할인은 민우를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지훈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인 냄새였어요. 할인의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귀여운 아드님이네요.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지훈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아래엔 날카로운 뭔가가 깔려 있었어요.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우의 어깨를 꼭 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지우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어요. 하리는 무릎을 굽혀 민우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이의 두 볼을 감싸주며 작게 말했어요. 저 그림 이야기는 다시 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속삭였습니다. 민우가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도윤이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라고 하자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상 앞에 섰어요. 도윤이 안경을 벗으며 그녀를 봤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새로운 가정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 그 아이가 복도 초상화를 보며 한 말. 지훈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내용은 폭탄 같았어요. 그 여자, 아드님과 관련 있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가 초상화를 보며 아빠를 닮았다고 했다고, 그 말을 할인이 재빨리 막았다고 전했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어요. 더 조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고 물러가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도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도윤이 정원을 산책하다가 민우를 발견했어요. 아이가 정원 벤치에 앉아 공책에 뭔가 적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자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았어요. 민우 옆에 앉으니 아이의 공책이 보였습니다. 숫자로 가득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복잡한 계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공책을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너 아빠 있니? 민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연필을 쥔 작은 손이 떨렸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있어요. 멀리, 아주 멀리. 도윤은 민우의 얼굴을 찬찬히 봤습니다. 눈매, 코, 입매. 어딘가 익숙한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눈빛이 그랬습니다. 맑고 단호한 그 눈빛이 지역의 어린 시절과 겹쳐졌어요. 엄마는? 민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려다 말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할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다가와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께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다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할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할인이 불안한 듯 입술을 핥았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제가 키우는 아이예요. 할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리며 다시 물었어요. 그래, 어디서 된장을 배웠나? 할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돌아가신 분께 배웠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표정을 지켜봤어요. 슬픔이 스쳤습니다. 진짜 슬픔이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조이는 걸 느꼈어요. 왜 이 여자의 슬픔이 자기 가슴을 찌르는 걸까요? 그날 밤 도윤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윤정희의 사진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 부엌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 도윤은 그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문득 오늘 본 할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뒷모습, 민우를 안심시키던 손길, 그리고 돌아가신 분께 배웠다고 말할 때의 슬픈 눈빛. 윤정이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손맛뿐만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이 현관에서 정비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나타나자 지훈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봉투였어요. 정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이 여자의 신원, 지금 바로 확인해줘요. 지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비서가 봉투를 열어 안을 살폈어요. 할인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과거 주소가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팔짱을 끼고 창밖을 봤어요. 정원에서 민우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시면,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먼저 확인하고 보고하라고 회장님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봉투를 가방에 넣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지훈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어요. 당신이 누구인진 알아요. 지혁 씨의 옛 여자잖아요. 오후 2시였습니다. 부엌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어요. 할인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물기 묻은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어요. 지훈은 부엌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완벽하게 다린 블라우스, 광택나는 구두,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빛. 할인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물기가 앞치마에 뚝뚝 떨어졌어요. 지훈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타일 바닥에 딱딱 울렸어요. 두 여자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새 우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럼 나가세요. 여긴 당신이 있을 자리 아니에요. 할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조리대에 기대며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앞치마, 거친 손, 수수한 차림. 모든 게 자기와 달랐습니다. 지훈은 핸드백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할인과 지혁이 식당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7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지훈이 그걸 조리대 위에 툭 던졌어요. 일주일 안에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회장님께 모든 걸 말하겠어요. 할인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젊은 시절 자기 얼굴이 보였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어깨에 기댄 채로요. 할인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지훈이 뒤돌아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부엌 문 옆 창고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숨소리 같았습니다. 지훈이 멈춰섰어요.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지훈이 가려고 했지만 할인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두 여자가 눈을 마주쳤어요. 할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지훈은 비웃으며 부엌을 나갔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할인은 창고 문을 열었어요. 민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울음을 참은 흔적이었습니다. 할인은 무릎을 굽혀 민우를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엄마 품에서 중얼거렸어요. 우리 나가야 하냐고, 할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할인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더 세게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인은 부엌에서 청국장을 꺼냈어요.
항아리에서 직접 띄운 청국장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준비한 거였어요. 냄새가 진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강렬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하리는 뚝배기에 물을 붓고 청국장을 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두부를 썰어 넣고 애호박을 넣고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김치를 다져 넣자 국물이 걸쭉해졌어요. 손을 멈추지 않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청국장찌개가 놓였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강렬했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어요. 이 냄새, 이 맛.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윤정이가 끓여주던 청국장.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 짜지 않으면서도 진한 맛. 똑같았습니다. 간, 질감, 냄새. 모든 게 아내의 것과 똑같았어요. 도윤은 두 번째 숟가락을 떴습니다. 세 번째를 떴어요. 그릇이 비워질 때까지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을 삼키고 나서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윤정이의 손맛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집에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도윤은 서재로 갔어요. 정비서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정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도윤은 창가에 서서 밤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출신을 조사해. 어디서 배운 손맛인지 알고 싶다. 도윤이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정비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지윤이 준 봉투였어요. 이미 조사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혹시 부인께서 말씀하셨던 유언 기억하십니까?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의 어깨가 굳었어요.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유언. 윤정이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남긴 말이었습니다. 지혁이가 진심을 만나면 지켜달라고 했어요. 그 사랑이 당신의 빈자리를 채워줄 거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때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윤은 책상으로 걸어가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치지도 않은 채 그걸 들고 있었어요. 정비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조사나 해. 짧은 명령이었습니다. 정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도윤은 신문을 들고 서 있었어요. 글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날 밤 하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어요. 하리는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역을 닮은 얼굴이었어요. 눈썹, 코, 인매. 모든 게 아빠를 닮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날지도 몰라요. 정체가 드러나면 쫓겨날 겁니다. 민우와 함께 이 집을 떠나야 해요. 하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구름이 달을 가렸다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이 6시에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 봉투였어요. 도윤은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도윤은 그 사진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과 할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이었어요. 골목 식당 앞이었습니다. 지역이 할인의 어깨를 안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는 창가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정원이 보였어요. 할인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옆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책상을 탁 쳤어요. 잉크병이 넘어져 서류 위로 쏟아졌습니다. 검은 잉크가 하얀 종이를 적셨어요. 이 여자가 내 아들의 여자였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하리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어깨는 떨리지 않았어요. 도윤은 책상에 놓인 사진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정비서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펼쳐놓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7년 전 지역이 골목 식당을 다녔다는 것, 그 식당 주인이 서아린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역이 해외 발령 직전 그녀와 결별했다는 것,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하린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도윤의 눈엔 분노가, 하린의 눈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왜 들어왔나? 도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하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그녀 앞에 던졌어요.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마루 위에 펼쳐졌어요. 당장 나가. 짧은 명령이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주었습니다. 뒤돌아 나가려는데 민우가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얼굴을 봤어요. 민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우는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어요. 젊은 남자 기자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지훈의 말을 받아 적었어요. 지훈은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해성가에 잠입한 여자가 있다고, 그녀가 회장의 며느리라고, 7년간 숨어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특종이었어요.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원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건넸어요. 할인과 지역의 사진이었습니다. 기자는 사진을 찍었어요. 지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떴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재벌가에 잠입한 며느리, 7년간의 거짓. 클릭수가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해성가 현관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입장이 어떻습니까? 며느리를 인정하실 겁니까? 손자는 정말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리는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였어요. 민우의 옷 몇 벌, 자기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앉아 엄마를 지켜봤어요. 아이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또 헤어져요? 민우가 작게 물었습니다. 할인의 손이 멈췄어요. 가방 지퍼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민우를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엄마는 절대 민우를 떠나지 않는다고 속삭였어요.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담을 넘으려 하고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막고 있었지만 계속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카메라 불빛이 번쩍거렸습니다. 도윤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기자들이 보였어요.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망설임이었어요.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숫자를 세던 아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아이. 그 맑은 눈빛.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하리는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쌀을 씻었습니다. 물이 하얗게 흐려졌어요. 2번, 3번 씻어냈습니다. 밥솥에 쌀을 넣고 물을 부었어요.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미역을 불렸어요. 들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다졌습니다. 치익 소리가 났습니다. 미역을 넣고 볶았어요. 물을 부으니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하리는 그 김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간을 맞췄습니다. 소금을 넣고 국간장을 넣고 다시 맛을 봤어요. 딱 맞았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확 올라왔어요.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하리는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어요. 미역국을 국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았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밥, 미역국, 김치.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운 상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리는 상을 보며 서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내려왔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봤어요. 그는 멈춰 섰습니다. 하린이 식탁 옆에 서 있었어요. 2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차렸습니다. 하린이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을 나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식탁 앞에 섰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밥, 따뜻한 미역국. 그는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은숟가락이 손에 무겁게 느껴졌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려다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한입 든 순간이었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졌어요. 미역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귓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사랑은 따뜻한 밥 한 숟갈이에요. 도윤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딸그랑 소리를 냈어요.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윤정이의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다시 식탁을 봤습니다. 김이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밥에서, 국에서 모락모락 올라오는 김. 그 김 속에서 아내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모든 건 제 책임입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혁이 서 있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는 7년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어깨가 더 넓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고 깊은 눈빛이었어요.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읽지 않고 있었어요. 지혁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비서가 지혁의 코트를 받아 걸었어요. 지혁은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거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지혁은 아버지 앞에 섰어요. 도윤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감히 내 집안을 망가뜨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지혁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도윤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다시 때리려던 손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손이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그 단어가 도윤의 가슴을 찔렀어요. 윤정이, 30년을 함께한 아내,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말들, 지혁이가 진심을 만나면 지켜달라던 그 말.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지혁은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늙어 보였어요. 흰머리가 늘었고 등이 굽은 것 같았습니다.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는 도윤 옆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지혁이가 진심을 만나면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윤정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따뜻했던 부인, 항상 웃던 부인. 도윤에게 유언을 전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목구멍에서 말이 걸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어요. 정원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지혁이 할인과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도윤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주방 여자라고 혜성의 이름에 먹물을 묻힌다고 말했습니다. 지혁을 해외로 보냈어요. 아들의 눈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정이가 병실에서 말했어요. 당신은 틀렸다고, 사랑을 막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듣지 않았어요.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말을 잊으려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되살아났어요. 지혁은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할인이 보였어요.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혁의 발소리를 듣고 돌아봤어요. 물기 묻은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7년 만이었어요. 할인의 얼굴엔 주름이 생겼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지혁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미안해요. 지혁이 말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손을 뻗어 지혁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빨갛게 부은 뺨이었어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나를 선택했던 그날처럼 지금도 날 믿어줘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민우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이는 복도를 지나 거실로 왔어요. 도윤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민우는 멈춰 섰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슬퍼 보였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도윤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어 민우를 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어요. 어머니 윤정이를 닮은 눈동자였습니다. 민우가 입을 열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나가면 돼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참으려 하지만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울어요. 매일 밤 울어요. 제가 나쁜 애라서 그런 거죠? 도윤은 손을 뻗었다가 걷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차마 할 수 없었어요. 민우는 뒤돌아 계단으로 갔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정비서가 옆에 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부인께서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이 차려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서재에, 지역은 객실에, 할인과 민우는 방에 있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음식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은젓가락이 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윤정이가 결혼 선물로 준 은젓가락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을 때 쓰던 젓가락이었어요. 세 쌍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 것, 윤정이 것, 지역 것. 윤정이가 돌아가신 뒤로는 두 쌍만 썼어요. 지금은 네 쌍이 필요했습니다. 할인 것, 민우 것까지. 도윤은 서재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정원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윤정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사랑을 막으면 안 돼요. 진심은 절대 거짓이 될 수 없어요.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7년 동안 아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손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모든 게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있는 아이가 보였어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나가면 돼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도윤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에요.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있던 아이가 도윤을 보고 일어섰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도윤은 정원 입구에 서서 아이를 봤어요. 달빛 아래 민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도윤에게 달려왔어요. 작은 발로 자갈길을 뛰어왔습니다. 도윤의 바지를 붙잡았어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 음식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작은 손이 도윤의 바지를 꽉 움켜쥐었어요. 도윤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가 끓인 된장국이 제일 맛있어요. 엄마 밥 먹으면 배가 따뜻해져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우가 맞았어요. 할인이 끓인 청국장찌개를 먹으며 그릇을 비웠습니다. 미역국을 마실 때 숟가락을 멈추지 못했어요. 생선구이를 먹으며 윤정이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엄마 음식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도윤은 손을 뻗었어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다시 걷었습니다. 민우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작은 몸을 떨며 도윤의 바지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였어요. 그 눈 속에서 윤정이가 보였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웃던 그 미소였습니다. 민우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손, 아빠 손이랑 비슷해요. 따뜻해요. 도윤의 눈에 뭔가 뜨거운 게 차올랐어요.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정말 나가야 해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그는 민우의 손을 놓고 뒤돌아섰습니다. 저택 안으로 걸어갔어요. 민우는 정원에 혼자 남았습니다. 도윤은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그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노트가 있었어요. 윤정이의 요리책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썼던 요리책이었어요. 표지가 낡아서 색이 바랬습니다. 모서리가 해져 있었어요. 도윤은 그걸 꺼냈습니다. 책을 펼쳤어요. 아내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정갈한 글씨였어요. 된장찌개 만드는 법, 미역국 끓이는 법, 청국장 띄우는 법,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페이지를 넘겼어요. 된장 부분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적은 글씨가 있었어요. 파란색 볼펜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된장은 하루 이틀로는 익지 않는다. 마음도 그렇다. 도윤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다듬었어요. 아내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서 뭔가 흘러내렸어요. 눈물이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지역을 해외로 보낸 지 7년이 지났어요. 할인을 거부한 지 7년이 흘렀습니다. 손자를 모른 척한 지 7년이 됐어요. 7년 동안 도윤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윤정이가 맞았습니다. 사랑을 막으면 안 됐어요. 진심을 거부하면 안 됐습니다. 도윤은 요리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침대 시트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실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신 고집 부리지 마세요. 지혁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도윤은 요리책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필로 흐릿하게 쓴 글씨였어요. 아내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은 밥 한 숟갈처럼 따뜻한 거예요. 도윤은 책을 덮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서서 창가로 갔습니다. 정원이 보였어요. 민우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달빛 아래 외로워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부엌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물 끓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 뚝배기가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는 문 앞에 섰습니다. 부엌 안을 들여다봤어요. 할인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된장국이었어요. 할인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간이 좀 싱거운가? 소금을 조금만 더. 윤정이가 하던 그 말투였습니다. 똑같은 손놀림이었어요. 할인이 소금을 한 꼬집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떠나도 마지막엔 따뜻한 걸 남기고 싶어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하얀 김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김 속에서 윤정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손으로 문틀을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할인은 부엌에 홀로 서 있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소고기를 꺼냈어요. 신선한 우둔살이었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집었어요. 소고기를 곱게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만 부엌에 울렸어요. 톡톡톡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할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었습니다. 다진 고기에 두부를 으깼어요. 파를 다지고 마늘을 다지고 생강을 갈았습니다. 달걀을 풀어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췄어요. 손으로 치대며 섞었습니다. 고기의 결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주물렀어요. 완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랗게 정성스럽게 빚었어요. 하나하나 손바닥으로 굴려가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15개를 만들었어요. 접시에 가지런히 담았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다시마를 넣고 물을 넣었어요. 국물이 우러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할인은 창밖을 봤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할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국물이 끓어올랐습니다. 완자를 하나씩 넣었어요. 동동 떠오르는 완자들이 보글보글 익어갔습니다. 파를 썰어 넣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췄어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향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구수하고 깊은 냄새였습니다. 소고기 완자국 특유의 그 냄새가 부엌을 채웠어요. 하리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딱 맞았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하리는 상을 차렸어요. 식탁 위에 소고기 완자국, 밥, 김치, 나물 몇 가지를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은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내 쌍의 젓가락이었어요. 도윤이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식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려진 상을 봤어요. 그리고 향을 맡았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 냄새, 30년 전 그 냄새였습니다. 윤정이가 끓여주던 소고기 완자국. 아내가 특별한 날에만 만들던 그 음식이었어요. 도윤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집었어요. 은젓가락이 손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국그릇을 들여다봤어요. 하얀 완자들이 국물 위에 동동 떠 있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윤정이가 부엌에서 완자를 빚던 모습. 그녀가 웃으며 말했었죠. 여보, 이건 우리 지역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 만들면 더 맛있어져요. 도윤은 완자를 하나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씹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고기의 육즙이 입안에서 퍼졌습니다. 윤정이의 손맛이었어요. 병실이 떠올랐습니다. 윤정이가 마지막 순간 도윤의 손을 잡고 말했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이가 진심을 만나면 그 사랑이 당신의 빈자리를 채워줄 거예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서 미끄러져 나왔어요. 딸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혁이 거실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어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정희야.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부탁을 지켜. 할인이 부엌 문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있었어요. 도윤을 봤습니다. 눈물로 웃고 있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할인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7년간의 아픔, 후회, 그리고 용서.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앞치마에 떨어졌어요. 민우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는 걸 봤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의 옆에 섰어요.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도윤은 민우를 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어요. 윤정이의 눈동자였습니다. 도윤은 민우를 끌어안았어요. 처음으로 손자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품에 안겼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우가 할아버지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은 아버지와 아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할인이 다가왔습니다. 식탁 앞에 섰어요. 도윤이 그녀를 봤습니다. 손을 뻗어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맙소. 내 아들을 지켜줘서. 할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윤, 지역 할인, 민우. 완전한 가족이었어요. 은젓가락이 각자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준비했던 그 젓가락들이었어요. 도윤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젓가락을 들었어요.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고기 완자국의 김이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하얀 것이 날아왔어요. 나비였습니다. 봄도 아닌데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정원을 가로질러 날아왔습니다. 부엌 창가에 내려앉았어요. 모두가 나비를 봤습니다. 민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나비는 창틀에 앉아 날개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햇살에 비친 날개가 빛났어요. 도윤은 나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정이가 온 것 같았어요. 아내가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정이야, 봤지? 우리 식탁은 이제 완성됐어. 나비가 날개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날아올랐어요. 푸른 하늘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식탁에 남아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 개나리가 피었어요. 노란 꽃들이 담장을 따라 줄지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살랑거렸어요. 정원 한가운데 놓인 원목 테이블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할인이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밥, 나물, 생선구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을 쟁반에 담아 정원으로 가져갔어요. 민우가 뒤따라왔습니다. 작은 손에 김치 접시를 들고 있었어요. 테이블이 차려졌습니다. 흰 천이 깔린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놓였어요. 된장국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개나리 향과 섞여 정원을 가득 채웠어요. 도윤이 나왔습니다. 흰 셔츠에 베이지색 조끼를 입은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지역이 옆에서 팔을 받쳐줬습니다. 두 사람이 테이블에 도착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아버지. 지역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도윤이 앉았어요. 민우가 할아버지 옆 의자에 폴짝 뛰어 올라 앉았습니다. 할인과 지역도 자리에 앉았어요. 네 사람이 테이블을 둘러쌌습니다. 은젓가락이 각자 앞에 놓여 있었어요. 윤정이가 남긴 그 젓가락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자기 것을 집어들었어요. 손에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30년 넘게 써온 젓가락이었어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다. 도윤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활짝 웃었어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역은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7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할인이 국그릇에 된장국을 떠서 도윤 앞에 놓았어요.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어 한 숟갈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구수한 맛이 혀끝에 퍼졌어요. 이제 제 음식이 조금은 어머니의 맛과 닮았을까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할인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아니, 더 따뜻하군. 도윤이 말했습니다.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역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개나리 꽃잎 몇 개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노란 꽃잎이 흰 천 위에 놓였습니다.
민우가 꽃잎을 집어 코에 대봤어요. 향기롭다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 정원 정말 예뻐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정원을 둘러봤어요. 개나리, 목련,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장미덤불. 윤정이가 손수 가꾸던 정원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내 할머니가 가꾸셨단다. 꽃을 참 좋아하셨지. 도윤이 말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를 본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 목소리에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사람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먹고 국을 마시고 반찬을 나눠 먹었습니다. 대화가 오갔어요. 민우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숫자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자랑했어요. 도윤이 웃으며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지역이 회사 이야기를 꺼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조언을 해줬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조언이었어요. 지역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세 사람을 지켜봤어요. 행복했습니다. 7년 동안 꿈꿔왔던 풍경이었어요. 민우가 할아버지와 웃는 모습, 지역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얀 것이 날아왔어요. 나비였습니다. 9장에서 봤던 그 하얀 나비가 다시 나타났어요. 정원을 가로질러 천천히 날아왔습니다. 나비가 도윤의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날개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민우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역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하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깨에 앉은 나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벼운 무게였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윤정이의 손길 같았어요. 나비가 날개를 펼쳤습니다. 햇살에 비친 날개가 투명하게 빛났어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비를 봤습니다. 나비도 도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나비가 날아올랐어요. 도윤의 어깨에서 떠올라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푸른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파란 하늘을 봤어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움직였어요. 소리 내지 않고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봤지? 우리 식탁은 이제 완성됐어.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그 말을 실어갔어요. 개나리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새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이 된장국을 한 숟갈 더 떴어요. 할인이 반찬을 더 집어줬습니다. 일상이 계속됐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김이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된장국에서, 밥에서 모락모락 올라오는 김. 그 김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투명하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도윤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반찬을 집어 민우 그릇에 넣어줬어요. 아이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된장국 정말 맛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맛있지. 사랑이 들어갔으니까. 할인이 얼굴을 들어 도윤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인도 웃었어요. 눈물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개나리 향기가 진하게 퍼졌어요. 테이블 위 흰 천이 살랑거렸습니다. 은젓가락들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정원 한켠에서 새가 날아올랐습니다. 하얀 새였어요. 푸른 하늘로 날아가며 노래했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네 사람은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했어요. 식탁 위로 김이 피어 올랐습니다. 따뜻한 봄날 완성된 식탁 위로 용서와 화해의 첫걸음 사연 친구가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또 다른 감동 사연이 여러분께 배달됩니다. 서랍 속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보다 떠오르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사연 친구로 사연을 신청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